안녕하십니까. C 언어 프로그래밍을 같이 공부하게 된 기세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오리엔테이션인데 간단하게 IT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전, 그리고 왜 IT를 공부해 두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C 언어로 들어가기 전에 C 언어의 특성, 그리고 공부하실 때 어디에다 주안점을 주면 좋으신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셨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얻게 되실지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다뤄야 될 영역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느냐 하면 요즘 많은 대학에서 문과, 그러니까 IT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문과 쪽에서도 C 언어에 대해서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교양으로 배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결국은 IT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내가 이걸 왜 배우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또 IT 관련된 과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이 C 언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보통 1학년 때 또는 2학년 초반에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들어오신 그 느낌 때문에 어렵게 받아들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가 IT예요. 이걸 한국말로 바꿔보면 정보기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안 오니까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정보 처리 기술, 조금 더 다가가 보면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처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제가 말한 예를 들어서 예스입사나 이런 데서 책을 구매를 했다고 칠게요. 제가 역사 쪽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삼국지를 구매를 했다고 치면 다음에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 사이트에서 로마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열국지라든가 이런 책에 대한 소개 또는 광고들이 뜰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아주 간단한 정보 처리 기술입니다. 제가 그 전에 구매한 이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구매할지 예측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식료품을 예를 들어서 어느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으면 그 데이터를 쭉 모아두었다가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어떤 취향의 느낌의 음식을 주로 만들고자 하는지를 알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외식을 할 때는 이런 음식점을 찾겠구나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해주느냐?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추정을 해서 추천 광고를 보여주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마케팅 측면에서 훨씬 더 소비자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안에 들어가요. 과거에 생각했을 땐 단순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서 가장 고전이면서 고전이라는 뜻은 가장 오래 사용되었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의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언어인 C 언어를 같이 나눠볼 생각입니다. 조금 더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지식정보혁명이라고 해서 이때까지는 어떤 느낌이었느냐 하면 지식정보를 모으는 데 집중했던 사회예요. 그 전은 지식정보가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론 지금도 가치가 있죠. 그 자체로서 특허니 이런 식으로 보호하던 시대, 그리고 그 정보의 접근 권한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가 중요했던 시대였다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구글이나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유명 업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정보들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열심히 모은 정보를 가지고 드디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초지능이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앞에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이 시대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드웨어가 급격하게 발전한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많이 싸졌고요. CPU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면서 좀 더 정보를 처리하기가 쉬워졌어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학위 논문도 쓰고 했었습니다만, 인공지능을 과거에는 많은 알고리즘도 준비되어 있었고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사용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적인 비용이 감소하면서 그 효과로 처리가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좀 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걸 대변이라도 하는 듯이 이런 그래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시가총액 탑 10인데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입니다. 2007년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한참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빅데이터 개념이 나오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보시면 1위부터 4위까지 기업이 전부 다 대표적인 IT 기업인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좀 아래에 있긴 합니다만 페이스북이 보여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5, 6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1위부터 5위까지 기업들이 IT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런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그만큼 정보가 중요해졌고 정보 처리가 훨씬 쉬워졌고 그래서 유용한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베이스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거 없이는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거든요. 정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IT입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처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더 얘기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고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딥러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IT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활용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게 됐어요. 실제로 딥러닝이라는 것은 뉴럴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 이 뉴럴넷은 이미 옛날에도 있었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개념이었고 기본적인 골격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계를 겪고 있던 것이 그걸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당연히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기본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딥러닝도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축적해놨던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포털 사이트의 소비자 또는 쇼핑몰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그 데이터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제공했던 데이터를 모은 카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카드 사용들을 모아서 데이터화 시켜놨거든요. 그거를 입력 데이터로 만들고 그리고 출력으로 만들어서 중간에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들을 한 것이 딥러닝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엄청난 데이터량이 있을 때 가능했던 거죠. 거기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여기에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열심히 거둘 수 있는 형태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IT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작지만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이라도 갖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한 이 필드에서 일하실 분들이라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두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가치도 상승하고 당연히 좋은 잡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기회도 훨씬 더 잘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C 언어를 배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C 언어를 통해서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신다면 많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IT에 대한 기본을 알고 계신다면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적어봤어요. C 언어를 배워두셨을 때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당연히 IT 관련 전공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이론 시험을 대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개발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기 시험 또는 실제 실무에서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즘은 프로그래머들을 선발을 할 때 전공만 보고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일을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면 컴퓨터를 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해 보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미션의 결과에 따라서 채용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편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이 들어오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줄 모른다면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 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은 프로그램 랭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는 인터뷰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업무 회의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 성장을 하시다 보면 타 업체들과 비즈니스적인 그리고 설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계약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제가 돕고자 합니다. 가능하냐고요? 해보시다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도 IT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C 언어라는 것, 그냥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것이 논리적 사고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IT가 베이스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도 IT 없이 은행은 요즘 인터넷 뱅킹, 그리고 당연히 인터넷 은행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IT 없이 은행은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됐고요.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모든 기기와 이런 곳에 컴퓨터가 들어간 거죠. 그렇다는 뜻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들어간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으로서의 프로그램 언어를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도 마찬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고요. 이공계 계열 대학생들 같은 경우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들 보면 그런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돌리는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있고요. 조금 더 특화돼서 만들 때는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전공하면서도 간단한 프로그램 랭귀지를 다룰 줄 아는 학생이라면 훨씬 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대학 진학 지원자들 너무 당연한 거고요. 편입, 대학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컴퓨터 전공을 했던 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시 다니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돼요. 안타까운 겁니다. 4년 동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학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기왕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한번 해두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할 때 아주 꼼꼼하게 그러면서 많은 예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실무가 가능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회사들이 워낙에 커지고 있고 기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류업체라고 생각되어지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조차도 IT 기업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을 만약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취업을 하고자 할 때 만약에 IT의 기본을 안다면 훨씬 더 기회를 많이 얻으실 수 있고 기여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인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을 권했고 실제로 해외 취업을 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해외 취업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익이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이 훨씬 더 휴가라든가 복지라든가 처우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스탁옵션의 기회도 많고요. 사업을 일궈낼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 이민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IT를 전공을 했고 IT 관련돼서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인터뷰마저도 생략되고 영어 시험 필요 없이 그냥 영주권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캐나다만이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가보면 미국 현지인들, 주로 백인들이겠죠. 백인들보다는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IT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기술을 쌓고 그리고 기회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현재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신 기업가들도 있고 인도도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IT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내에서 많은 IT 인력들을 리크루팅해서 실리콘밸리로 나르고 있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신다면 원하신다면 해외 취업의 기회도 여러분들은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제대로 해두신다면 특히 해외 취업은 이론 시험은 안 보거든요. 뭘 보시냐면 실기 시험을 봅니다. 인터뷰든 아니면 직접 코딩을 하든 또는 여러분들이 했던 파일들을 프로그램들을 포트폴리오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뷰할 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IT를 하실 때 용어들을 처음부터 영어로 공부를 해두시면 인터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IT 인력들에게 원하는 영어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주문하는 것보다 쉬운 영어만 구사할 수 있어도 충분히 취업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실력만 되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취업의 꿈을 꿔보시기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특히 실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